안녕하세요. 오늘은 ETF의 정석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과거 5년 동안 했었죠. 그래서 AI 반도체에 관련한 ETF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가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들이 뭔지 좀 알아보고, 관련 ETF들, 우리나라에 상장된 관련 ETF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밸류 체인을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공급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엔 또 전기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리고 전력과 그리고 AI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전력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인프라 또는 통신 인프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가장 하단에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AI 반도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종류에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반도체죠. GPU라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반도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GPT, 챗 GPT라든가 오픈 AI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구글의 제민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퍼플렉스라고 또 있죠. 퍼플렉시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AI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그런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글자를 치면은 우리가 챗GPT처럼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글자를 치면 이걸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도 있고, 또는 동영상을 생성해 주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 문서를 작성해 준다던가,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로 가면서 AI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알아볼 것은 밸류 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입니다. 과연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 거냐에 관심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 옆에는 제가 이제 티커죠. 우리나라의 코드에 해당하는 티커를 적어 놨는데요. 코파일럿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문서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걸 코파일럿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등의 AI가 이제 적용해서 만들어주는 거다인 건데, 이게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요게 서비스가 된 지는 이제 올해 초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됐는데, 유료화입니다. 돈을 내야지 이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1, 2%? 그 정도 내외였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곽감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3% 좀 넘어가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 때 코멘트였습니다. 이게 제가 옆에 따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실적 발표 때 이야기됐던 것들을 이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IR 웹페이지 가면 이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보면 AI 서비스라고 있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드디어 AI 서비스의 매출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요 밑에 보면 H1이라고 돼 있죠. 원래는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매출이 그만큼 못 일어났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그래서 공급이 왜 그럼 잘 안 됐냐? 우리가 투자가 조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가 공급이 더 많아지면은 수요만큼 이제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기죠. 내년도 상반기 되면은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투자를 했던 것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10월 말에 있으면서
그 이후로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 옆에 제가 티커는 써놨고요. 요거는 사실 또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특별한 거는 미국 국방부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거의 팔란티어랑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개인분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거가 편입되어 있는 ETF들도 이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CRM이라고 하는 이제 고객관계 관리, 그러니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경영학에 쓰이는 이론이 여기서 티커로 쓰였는데요. 마케팅 전략 솔루션입니다. 특정 기업의 매출을 분석해서 어떠한 사업부별로 어떤 매출이 더 성장하고 있고 그 매출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뭔지를 분석해줘서 그 기업이 그 마케팅 전략을 할 때 최적의 전략을 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할 때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여러 가지 매출 데이터, 고객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적 기업의 전략을 제공해주는 AI 서비스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었고요.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라클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만한 즉 오래된 회사인데요. 전통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원래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존의 이제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했는데, 후발주자로 클라우드 AI 서비스로 오라클이 최근에 많이 이제 점유율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보시면은 탄탄하게,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그 매출 자체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어도비라는 회사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PDF 많이 쓰잖아요, 문서. 그 PDF 문서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어도비를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그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또 포토샵도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챗GPT처럼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또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이제 유료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주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오픈 AI에서도 사실은 이제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도 글자를 입력하면 동영상 만들어주는 것들이 나왔고, 또 이미지 만드는 경쟁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어도비가 여기서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회사 전체가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AI 서비스 기업입니다.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AI로 업무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해주고, 우리가 이제 사실 기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딱 와닿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용으로 쓸 때 우리가 이제 비서라고 하죠. AI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나를 도와주는 내 비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용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굉장히 탄탄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마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그 우리나라에 그럼 이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를 좀 살펴보면요. 아주 직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AI 소프트웨어라는 신한자산운용의 솔 ETF죠.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ETF가 있고요. 5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하고 뭐 일정 기간은 크게 이제 관심을 많이는 못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10월 중하순 지나면서부터 이게 AI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장에 관심이 옮겨지면서 상당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ETF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자산이 제가 이거 조사할 때만 해도 700억, 오늘 보니까 10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0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 종목들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오라클, 서비스나우, 어도비까지 해서 앞에서 다 살펴본 대표 종목들을 다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는 이제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여러 가지 통합하고 또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팔로알토나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옆에 티커 다 적어놨으니까 구글에서 치시면은 다 이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중도 옆에 적어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17%로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8%, 9% 이 정도씩 들고 있는데, 요게 그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공시가 났습니다. 한 달 후에부터는 이제 이 비중이, 지금은 이게 가장 많이 들고 있을, 많이 편입할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이 2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0%로 딱 편입이 됐는데, 얘보다 밑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나머지는 올라간 형태가 됐는데, 요 20% 비중이 10%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중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이제 10%로 맥스, 최대 10%로 줄어들고, 나머지 기업들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의 탄력도가, 그러니까 ETF의 가격의 탄력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한 달 후니까 1월 6일이 됩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10% 내려가서 좀 더 이제 포트폴리오가 탄력성 있는 그런 ETF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나서 바로 업데이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이죠. 에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이제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6월 달에 상장한 거고요. 순자산 한 500억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ETF의 키워드는 생성형 AI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밸류체인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 오픈 AI의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또 대규모 투자를 했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생성형 AI에 우리가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실 100% 소프트웨어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엔비디아도 있고, 실제 메타가 또 있네요. 그리고 팔란티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업들 아까 다 한 번씩 살펴봤던 기업들이고, 워크데이라고 하는 기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기업의 인사관리나 재무관리 시스템을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액티브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지수를 100% 따라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부 펀드 매니저 재량으로 좀 더 이제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초 지수에는 없는데 여기 액티브 ETF에는 들어가 있는 게 메타 2배 레버리지 ETF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이스 똑같은 날에 상장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키워드는 AI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00억 내외가 되고, 액티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 매니저가 기초 지수 대비 조금 더 재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티켓 보면 이제 구글이라고 돼 있죠. ARM은 반도체를 설계해 주는 회사입니다. 설계해 주는 회사고, 아마존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인프라에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액티브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재량이 일부 들어가 있던 것을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ETF는 라이즈 KB자산운용이죠.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탑3 플러스라는 ETF이고요.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 일자별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탑3다 보니까 키워드가 3개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서비스 인프라 이렇게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들어가 있지만 이제 반도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있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일부 반도체도 좀 편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ETF의 특징은
약간 형제 ETF로 커버드 콜이 같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식 지수는 같은데 거기에 여기에 이제 고정 커버드 콜에서 데일리죠. 매일 콜옵션을 매도하는데 딱 10%만 매도합니다. 나머지 90%는 주식지수 상승에 그냥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딱 열려 있는 같은 주식지수로, 그래서 형제 ETF 커버드 콜이 같이 상장돼 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00% AI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신한자산 솔 AI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에이스 거 2개, 액티브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탑3로 이제 소프트웨어, 반도체, 서비스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라이즈 거는 커버더 콜까지 형제 ETF로 같이 상장되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ETF 몇 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이슈 가져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